자, 검색창에 VREW, 네, VREW 검색을 하시면 가장 위에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의 그 PC가 뭐 윈도우시면은 윈도우 그 모양으로 돼 있으실 거고, 저는 지금 이제 애플 계열의 노트북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아이콘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다운로드 버튼 누르셔서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를 해 주시는 거예요. 네, 설치가 완료되고 프로그램이 이제 열리면 이런 뭐 팝업들이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닫기를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가장 왼쪽 상단에 저는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먼저 하시고 로그인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뭐 로그인을 안 하셔도 사용이 가능하긴 한데 굳이 로그인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게 일단 로그인을 안 해서 쓰시면은 그 한 달에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시간 제한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워터마크라고 해서 그 영상에 부르 로고가 찍혀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회원가입, 무료로 회원가입 가능하시니까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해서 저처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영상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샘플 영상이에요.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제공해주는 샘플 영상이고, 영상을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자막을 지금 인공지능이 알아서 넣어준다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보시려면 샘플 영상을 하나 촬영을 하셔야겠죠. 저도 제 모습으로 제가 말한 영상을 하나 테스트로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저는 불러와 볼게요. 상단에 파일이라는 메뉴를 눌러주시고 새 영상 파일로 시작하기, 요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불러올 영상을 선택하라고 뜹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에 이 프로그램이 있어야겠죠. 지금 부르 PC 버전을 쓰시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이 컴퓨터로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옮기시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손쉬운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Send Anywhere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Send Anywhere. 스마트폰하고 스마트폰, 또는 스마트폰하고 컴퓨터, 또는 컴퓨터와 컴퓨터, 이렇게 다른 기기 간에 파일을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무선으로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컴퓨터로 옮긴다 그러면은 스마트폰에 Send Anywhere 앱을 설치를 하시고요, 컴퓨터에는 Send Anywhere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돼요. 네, 그러면 보내는 쪽에서 보낼 파일을 선택하시고 보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6자리 숫자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받는 쪽에서, 컴퓨터가 받는 쪽이죠. 그러면 Send Anywhere 사이트에서 받기 메뉴가 있어요. 그러면 그 6자리 숫자를 거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무선으로 파일이 전송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옮겨놨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그러면 뭐 이런 게 가끔 뜰 수도 있어요. 네, 이제 그 파일 확장자에 따라서 파일을 변환해야 된다. 네, 변환하셔도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것도 역시 예 해주시면 됩니다. 파일을 변환하고 있고 이제 변환된 파일을 이쪽으로 다시 불러올 거예요. 지금 뭐 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파일을 변환합니다, 이런 게 여러분들은 안 뜨실 수도 있어요. 네, 확장자가 뭐 이 부르에서 그대로 불러올 수 있는 영상 파일이라고 하면 그대로 뭐 불러오실 겁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이제 불러왔더니 음성 인식할 언어를 선택하라고 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말씀을 하셨으면 한국어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한국어로 말을 한 영상인데 영어로 선택을 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번역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한 언어를 그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현재까지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중국어 이렇게 알아듣고 있고, 이게 스마트폰에서는 조금 달라요. 네, 더 많은 언어를 아마 더 인식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하고 PC 버전하고 약간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네, 써보시는 분들은 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확인을 해보면 음성 분석을 의뢰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기다려 볼게요. 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네, 제가 촬영한 영상이 그렇게 뭐 긴 영상이 아니지만, 뭐 긴 영상이라고 해도 이 불러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뭐 영상 길이에 따라서 막 시간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더라고요. 네, 자, 100% 분석이 완료됐다고 떴고요. 영상을 이렇게 가져왔네요. 그러면 바로 오른쪽 화면을 봤더니 영상에서 제가 말한 거를 그대로 인공지능이 알아들어서 자막으로 지금 넣어줬는데 얼마나 정확한지 일단은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화면을 조금 벌려서 이쪽에 영상을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르라는 인공지능 자동 자막 프로그램, 사람의 말을 인공지능이 얼마나 제대로 알아듣는지, 또
제 발음이 또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아볼 수 있겠죠?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놀랍지 않나요? 네, 제 발음이 뭐 조금 정확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정확하게 알아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그 자막의 어떤 그 구간을 이제 지금 조금 예를 들면 첫 번째 자막이 부르라는 인공지능 자동 자막 프로그램 여기까지는 좀 하나의 자막으로 넣고 그 다음 이제 사람의 말을 인공지능이 얼마나 제대로 알아듣는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구간까지 정확하게 나누는 거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자막을 한번 확인을 전체적으로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은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구간도 여러분들이 다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구간부터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항상 구간별로 컷 편집이라는 게 있고 자막 수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컷 편집 쪽은 예를 들면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만약에 삭제를 해버리시면 영상의 그 구간이 아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컷을 자르거나 하실 때 쓰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시라면 이 위에는 이제 손을 대지 않으시는 게 좋고 이 아랫부분 자막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루, 저는 이제 부루라고 했는데 원래는 브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지우고 저는 영어로 VREW 이렇게 한번 하고 괄호치고 부루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적고 싶은 대로 내용을 좀 바꾸셔도 괜찮겠죠. 네, 인공지능도 이제 저는 이제 붙여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붙여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말 자동자막 프로그램 사람의 말을 인공지능이 얼마나 제대로 알아듣는지 또 제 발음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아볼 수 있겠죠.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용은 일단은 뭐 크게 손 볼 게 없어요. 근데 거의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간을 한번 조정을 해볼 텐데 자, 보시면 저는 부루라는 인공지능 자동자막 프로그램까지를 하나의 자막으로 넣고 싶다고 했죠. 그러면 일단은 이 1번 자막과 2번 자막을 일단 합치는 작업부터 하세요. 자, 이렇게 옆에서 드래그로 쭉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1번과 2번 자막을 동시에 선택을 해주시고 위에 메뉴 쪽을 보시면 클립 합치기라는 게 있습니다. 클립 합치기를 클릭을 해볼게요. 어때요? 이 두 개의 자막으로 있던 게 하나로 합쳐졌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는 이 사람의 말을 요거는 이제 그 다음 구간으로 또 내려야 되잖아요. 다음 자막으로 넘겨야 되니까 그럴 때는 이 컷 편집 쪽에서 손을 보셔야 되는데 자, 사람의부터니까 이 사람의부터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앞에 이 마우스로 커서를 한번 이렇게 찍으세요. 선택이 됐죠. 그 다음에 클립 나누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사람의 말을부터 지금 내려갔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2번과 3번 제목을 합쳐야겠죠. 네, 선택을 동시에 하셔서 클립 합치기 해주시고 그러면 첫 번째 자막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막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막 됐죠. 네 번째 자막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딱 그 나눈 구간대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막의 스타일을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지금 이제 자막이 좀 큰 편이에요. 지금 들어가 있는 게. 그래서 수정을 해야 될 텐데 상단 메뉴 중에 제일 위에 상단에 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식. 그쪽을 보시면 여기 폰트도 이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폰트도 다양한 폰트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뭐 이런 이제 글씨체로 변경을 하실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PC 버전에서는 이 폰트를 여러분들이 쓰시려면 그 폰트 파일을 컴퓨터에 설치를 하셔야 돼요. 네, 그 스마트폰 앱에서는 좀 다운로드를 받아서 앱 자체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PC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폰트 파일을 직접 컴퓨터에 설치를 해 놓으셔야 이 부루 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글자 크기도 여기에서 변경이 가능하겠죠. 뭐 요 정도 크기면 적절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 옆에 버튼을 한번 눌러 보시면 이거는 글자 색상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뭐 화려한 글자 색깔로 변경하시는 거는 이게 글자도 잘 인식이 안 될 수 있고 조금 자칫하면 촌스러울 수가 있어서 저는 그냥 무난한 흰색의 지금처럼 이제 여기 배경 쪽이라고 써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 네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테두리는 글자에 이제 테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배경은 뒤에 배경. 그리고 기본은 이제 그냥 글자만 있는 겁니다. 글자만. 그리고 그림자, 이제 그림자 효과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항상
배경으로 해놨을 때도 그 옆에 이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면 그거에 대한 색상이에요. 이것도 역시 이렇게 배경 색깔도 변경할 수 있고, 테두리일 경우는 테두리도 이 색깔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저는 또 무난한 배경을 그냥 검은색으로 두시고, 요 경우 또 옆에 요게 뭐냐면 이제 배경의 불투명도죠. 불투명도를 100으로 해 놓으시면 이렇게 그냥 완전히 까만 이런 배경이 될 텐데, 보통은 이게 조금 이렇게 투명한 배경이 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 설정대로 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좌우 위치입니다. 좌우 위치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상하 위치예요. 상하 위치. 상하 위치니까 요것도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요 정도의 위치가 적절한 위치라고 보실 수 있고, 뭐 특별한 그 상황이 아니라면 가운데 정렬해 주는 게 깔끔하겠죠. 그래서 뭐 저는 자막 서식은 요 정도로 넣어 보고요. 그 다음 상단 메뉴 조금 더 살펴보면 편집 쪽에 무음 구간 줄이기라는 게 있어요. 무음 구간. 자, 무음 구간이라는 게 뭐냐면 이쪽에 이제 자막을 알아듣는 부분을 보시면 이 점점점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있어요. 점점점, 여기도 점점점, 이런 구간이 있어요. 여기도. 이런 구간은 제가 이제 말이 없었던 구간을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뭐 사람이니까 쫙 붙어서 말할 수가 없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공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공백을 표시를 해주는데, 무음 구간 줄이기를 만약에 누르시면 그 공백들을 찾아서 알아서 또 인공지능이 다 없애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 영상이 이제 사람이 말을 했을 때 스피디하게 쭈쭈쭈쭈쭉 붙겠죠. 그러니까 속도를 전체적으로 빠르게 돌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공백만 없애주는 거니까 말이 끝나면 그 다음 말이 바로 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음 구간 줄이기가 필요하시면 한번 누르셔서 조정하기를 눌러주시면 무음 구간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어떤 기능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 영상의 길이도 조금 짧아지겠죠. 무음 구간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단에 자막이라는 이제 메뉴를 또 눌러보시면 여기 또 놀라운 기능이 있는데요. 번역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번역 자막 추가 버튼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자막 언어는 현재 한국어고 번역할 언어가 영어. 이쪽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이제 거의 뭐 모든 외국어들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리가 없을 거예요. 저는 영어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번역하기를 한번 눌러보시면, 자, 이제 현재 저는 4개의 클립으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번역이 완료됐대요. 와우. 한번 그러면 또 플레이를 해볼까요? 부르라는 인공지능 자동 자막 프로그램. 사람의 말을 인공지능이 얼마나 제대로 알아듣는지, 또 제 발음이 또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아볼 수 있겠죠.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쵸. 자막이 들어갔어요. 꽤 정확합니다. 뭐 제가 그렇게 유창한 영어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도 이 정도면 외국인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영어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자막의 스타일이 마지막 4번째 자막만 아까 제가 변경한 대로 보이고 나머지 자막은 그대로예요. 그쵸? 자, 이건 왜 그랬냐면 위에 이제 서식 메뉴를 눌렀을 때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이 4번 자막을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서식으로 들어가서 수정을 했더니 요 클립에 대해서만 서식이 변경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전체를 다시 선택을 하셔서요. 전체. 그리고 이제 아까대로 다시 한번 수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한 90 정도로 90 정도로 했고 나머지는 그대로 뒀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다 똑같이 이렇게 변경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특정 클립에 대해서만 자막 서식을 다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자막 쪽에 다시 한번 가보시면 지금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을 표시를 안 하고 싶다, 또는 번역 자막만 표시를 하고 한글 자막은 안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기본 자막이 현재 이제 한국어를 말하는 거고 번역 자막이 영어니까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제 기본 자막을 끄시면 영어만 이렇게 보여지겠죠. 영어만 보여지고 반대로 영어 자막을 끄면 원래대로 한글 자막만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이 브루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설명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보내기 하기 전에 여러분들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영상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왼쪽 상단에 브루 로고가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건 아무래도 여러분들 영상에 원치 않는 이런 로고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이 화면상에서 브루 로고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에 이게 브루 로고거든요. X 버튼으로 이렇게 지우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선택 후에 딜리트 키를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시겠죠? 네, 정말 삭제를 하는 게 좋겠죠. 삭제하시면 그 브루 로고는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완성된 영상을 이제 저장하는 것까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상단에 파일이라는 메뉴로 오시고요. 영상으로 내보내기가 있어요. 영상으로 내보내기.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기라는 것도 있어요. 그걸 한번 잠깐 눌러보시면 다양한 형태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자막 파일만 저장을 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업로드할 때 그 유튜브 자막 여러분들 아세요?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그 유튜브 자막으로서도 자막 파일을 업로드해서, 그러니까 실제 영상에는 자막이 안 들어있지만 유튜브 상에 자막을 같이 업로드 해줄 수 있는, 그럴 때는 이제 자막 파일로 내보내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뭐 텍스트만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그럴 경우는 뭐 텍스트만 활용하실 수도 있고, 뭐 컴퓨터 프로그램인 뭐 프리미어 프로나 파이널 컷 프로, 다빈치 리졸브 등으로 프로젝트 자체를 이렇게 넘겨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전문 프로그램에서도 여기서 자막 작업했던 거를 이어서 작업할 수가 있는 그런 또 아주 좋은 기능이 있죠. 뭐 그 밖에도 이런 오디오 파일, 이미지로도 내보내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영상에 그냥 이 자막이 합쳐진 상태로 내보내기를 해볼게요. 자, 영상으로 내보내기를 눌렀더니 이런 화면이 보이고요. 대상 클립은 전체 클립 해주셔야 되고, 해상도는 저는 지금 원본 풀 HD 해상도로 돼 있는데 제가 촬영한 그 해상도 그대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샌드 애니어로 제가 설명한 것처럼 같이 옮기셨다면 원본 퀄리티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으로 옮기셨거나 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 스마트폰에 있는 파일을 옮기셨을 때 해상도가 떨어지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해상도를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네, 스마트폰은 보통 촬영하시면 풀 HD 해상도로 촬영이 됩니다. 그리고 화질 눌러보시면은 보통 고화질, 최고화질 있는데 고화질을 권장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최고화질로 하시면은 화질이 좀 더 좋아지겠지만 이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내보내기 하는 시간이 걸리고 파일도 조금 커지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대로, 저는 그냥 고화질 권장으로 해볼게요. 자, 하드웨어 가속 그대로 두시고 내보내기 버튼 눌러보시면 어디에 저장을 할 건지, 네, 컴퓨터의 저장 위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전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을 해볼게요.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 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AI 목소리로 시작하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자, 눌러보시면 이런 화면이 뜨실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자, 눌러주시면 목소리 설정을 누르시면 고를 수가 있어요. 일단 한국어니까 한국어 두고 여성인지 남성인지 선택해 주시고 나이대별로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아, 놀랍죠. 자, 청년으로 하고, 청년 중에서도 이렇게 목소리 종류가 많아요. 한번 들어볼까요? 쉽고 편한 영상 편집기. 쉽고 편한 영상 편집기 브루와 함께해요. 쉽고 편한 영상 편집기. 다르죠. 브루와 함께해요. 이렇게 종류별로 다 다르거든요. 저는 민상이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뭐 음량이라든가 속도, 높이도 다 정하실 수가 있어요. 적용을 딱 해서 자,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한 강사 박철우입니다. 목소리 괜찮죠? 목소리 뭐 설정해서 다시 한번 뭐 여러 가지 눌러보면서 진호로 한번 바꿔보면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한 강사 박철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가로 또 AI 목소리 누르면 설명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면 딱 엔터를 쳐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들리겠죠? 한번 들어볼까요? 목소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금 여기 위에서 설정한 걸로 그대로 됩니다. 오늘은 제가 브루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간혹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만약에 적잖아요. 그러면은 저 4를 저는 모바일 4라고 하고 싶은데 이걸 4라고 읽어버려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즈모 모바일사 리뷰도 할게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수정은 안 돼요. 왜냐면 이미 4라고 얘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아예 삭제를 해주시고요. 해주시고 다시 추가해서 오즈모 모바일 4 리뷰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하고 싶은 상태로 넣어주셔야 돼요.
들어보면 오즈모 모바일 폰 리뷰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목소리만 들어갔기 때문에 장면이 없어요. 여기에다가는 이제 무료 이미지를 또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이미지, PC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넣으셔도 되고, 여기서 무료 이미지로 검색을 하셔도 되는데, 스마트폰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나오는 이제 저작권 무료 이미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이미지를 이제 넣어주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쵸? 요거를 이제 꽉 차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자,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한 강사 박철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또 새로운 이미지, AI. 이런 거 나오네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하나 넣어볼게요. 강사 박철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르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넣으실 수 있고, 박철우입니다부터는 다른 이미지로 넣고 싶다 하시면 이 박철우 앞에다가 커서를 놓고 엔터로 내리셔가지고 요 구간에다가는 이제 또 다른 사진을 넣으시면 되겠죠.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넣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주시면 덮어 쓰는 거죠. 또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한 강사 박철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 바꾸고 싶은 부분에서 이제 구간을 나누고 거기에다 이제 이미지를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계속 작업을 하시면 이제 파일 쪽에서 영상으로 내보내기 하시면 되겠죠. 이 목소리만 내가 뽑아내서 나중에 이제 편집 툴에서 이 목소리에다가 내가 원하는 뭐 이미지도 넣고 막 영상도 넣고 편집을 다시 하고 싶으시면 뭐 여기서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기를 해서 오디오 파일로 내보내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굉장히 다양하고 연령대도 막 다르게 설정할 수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 기능 이용해서 아주 재밌는 영상들 많이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